예, 시사영어 브리핑 파트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필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 우리가 친환경이란 단어 많이 썼잖아요. 이제는 필환경이란 단어까지 가게 됐습니다. 필수적 환경이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환경이란 개념으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쓰레기 문제 심각하다. 생활 양식이다. 환경 지속 가능 생활의 구매할 의향이 있다. 실제로 구매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들의 인식에서 불만이 있다 없던 간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체감하고 있구나라는 거고 중요하고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돼서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시대 거치게 되면서 외부 활동이 좀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외부 환경이 예전에 비해 좀 깨끗해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의 감시나 눈으로 보는 것을 지켜보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제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닝아웃이라고 하는데 환경에 대해 생각할 때 가치 소비 중요시한다. MZ세대 가치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비건이라든지 어떤 후원 굿즈나 이런 것들 다 하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똑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 흐름으로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의미 보호하시고요. 자, 지금 아이허브나 정육과 무신사 오네집 다들 이제 한 번쯤 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용해 본 것 같습니다. 버티컬 커머스의 사례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허브 같은 경우 결제도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비 압도적으로 외구해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정육각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맨 저스트 인 타임이나 고기가 이제 바로 이제 썰린 상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는 유통 네트워크가 잘 돼서 질 좋은 고기 처음에는 가격으로 승부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먹혀 있고 무신사는 뭐 유한시 모델 써도 그렇지만 1등을 먹었다라고 하고요. 오네집도 어떤 디스카운트나 어떤 이 노하우나 이제 굉장히 보기 쉬운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상품만 전문적으로 판매를 제공하는 앱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이 카테고리가 짱이야 라고 하는데 카테고리 킬러의 특징입니다. 실제 카테고리 킬러는요, 이런 어플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플랫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상점이나 이런 데서도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 체인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해서가 되는 카테고리의 특징이에요. 올리브영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창고인 매장이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만큼 우리가 잘하겠다라고 해서 오프라인으로도 있었던 게 카테고리 킬러인데 이게 지금 버티컬 앱들 통해서 커머스를 통해서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념 보호하시고요. 기아의 회사에서는 SAS의 계정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했는데 SAS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메일 주로 쓰고 있는데 패스워드 리스트죠. 이제는 이제 사용자 계정 정보에 대해서 차세대 로그인 이제 기억하고 있고 지문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처음 패스워드 입력을 해야죠. 근데 그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보를 이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오케이 해버려요. 왜냐면은 걔가 기억을 해주니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가 나면 저는 이제 끝장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포스트잇 적어 모니터에 붙여둔다라고 하는데 이런 노출이 되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패스워드를 종류별로 너무 희한하게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가끔씩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합니다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크레덴셜 스타핑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곳에서 계정 정보가 유출이 돼요. 그럼 계정 정보를 사서 이걸 다른 어떤 데다가 전부 접속을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 안 바꾸기 때문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다른 데 접속하게 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게 뭐냐면 바로 이 혁신기술 타격 대행입니다. 이게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이런 데서 우리나라 이 미국에 있어서 국가 핵심기술이나 이런 스파이들이 가서 가져가게 되면서 이걸 막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란 핵심기술의 유출이 어떤 국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사회혁신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면 기술의 혁신이 이런 사회 혁신도 여러 가지 변화를 이게 준다라는 걸 봤었을 때 이것이 어떤 국부 자체와 엄청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 직접 나서서 이런 혁신 기술 나가는 거 유출되는 걸 절대적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년 세율이 세보다 얼마 늘었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득세 부상 엄청나게 늘었죠. 소득에 비해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제 일용 소득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는 돈 벌면 바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통장이라고 하죠. 텅 비는 이제 통장인데 실제 미국의 모습입니다만 미국 내에서 거의 60% 이상, 70%까지라고 도달하는데 월급을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물건을 사고 이렇게 유지한 데만 다 쓰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득자 50일 페이첵 투 페이첵 그 소위 말하는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도 결국 자신이 소비하는 거 다 쓰고 나게 되면 저축할 수 있는 돈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EGOT라고 하게 되는데 에미상, 그 다음에 그래미상, 그 다음에 오스카상, 그 다음에 토미상.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을 타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17명이 지금 해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들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 뮤지컬이나 음악계나 영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약글자 TV 분야 이쪽에서 이제 상을 탄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래 제작, 다방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죠. 4개 시상식에 수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정도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영업관행 제도에서 우리 전에 봤었던 거네요. 세븐페이와 클로백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로백이죠. 일정한 이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임원의 성과급을 감면하는 제도, 이제 환수받는 제도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보채 개선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책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물어보겠다라는 관점이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바로 9번인데 이사회는 공정히 평가되는 평가를 공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클럽백의 내용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이 구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죠. 클럽백에 대해서 있었고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사회 투명한 이것을 진행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딩 서비스 컴퓨팅사 보안이 CSAP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등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안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중등급을 운영한 시스템에 대해서 비공개 업무 자료가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 잘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걸 개발했는데 클라우드 데스크탑이죠. 어디든 나가서 이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활용하는 SK와 네이버가 지금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크머니,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챌린저 은행의 어떤 사례로서 하나 있고 최근에 이제 대형 은행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왔고 나름대로 토스뱅크 성장 많이 했죠. K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은행에 대해서 지금 챌린저 뱅크를 하게 되면서 인가세부나 다른 라이센스를 주면서 기존에 있는 과점하는 은행들에 대한 경쟁사를 주려고 하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상품이나 어떤 수수료 면에서 저렴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소구하는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금융혁신 추진처나 추진 과제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민지원에 이렇게 있지만 금융 본연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 창업 생태계 조성하고 금융번호 기능 생산비 자금 증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이 변하는데 그래서 하는 게 뭐 경쟁 촉진이죠. 인가 개편에서 이제 인가 세분화 주고요. 핀테크 활성화시켜서 인터넷에 하는 그런 핀테크 인의 은행도 많이 들이고 금융규제도 혁신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낵킹이라고 하죠. 오프스 스낵킹인데 저렴하고 간편한 이용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밥을 안 먹고 스낵으로 대충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고 건강한 제품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사무실 하게 됨으로써 뭐 이게 상황상 다릅니다만 간식 먹듯이 점심을 빠르게 먹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회사 가서 점심 먹는 재미로 회사 나간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좀 문화가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점심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다른 거 활동원에 쓰게 되고 먹는 거는 간편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또한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대체하려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스낵킹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분식과 대용식, 빵과 시리얼 치식 같은 것들을 대신해서 해결한다. 또는 빵과 곁들인 유음료 치식 같은 거에서 같이 먹고 이제 때우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영양면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고 충분히 자신의 허기를 때우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면 상관없는 문화죠. 저 같은 경우는 뭘 먹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제 나가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고요. 중국이나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계획이나 중국의 시장 교란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응한 계획으로 어떤 공정 전환 체계에 들어가고 이 예산 같은 거 1조 원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름대로 이 입장에서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강 체제에서 그냥 가만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와 있던 거고요. 그릴릴 산업계획, 그릴릴 투자계획이라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의 뉴스 한 장면인데 지금 노무라 증권 이제 거기 헤드가 나와서 설명한 거죠.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결론을 낸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하드랜딩하고 소프트랜딩 본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드랜딩 같은 경우 아주 그냥 위험할 거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US, 사우스 코리아, 유로 에리어 지역에 얘기했고요. 소프트랜딩 천천히 연착륙 하게 된 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 필리핀, 인디아 같은 동남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본 게 이제 노무라 증권의 입장이었죠. 소프트랜딩은 연착륙이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노랜딩 개념이라고 한 거는 경기가 침체나 이제 소강탄에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이쪽 입장이었던 건데 미국이 약간 이런 면을 보여주긴다만 조만간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소프트 랜딩 쪽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경기 하강 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점수 보면 등급제가 있어요. 1등급을 받았고 2등급을 받았죠. 그래서 보행자 안전성에서 확실히 이쪽이 높게 받은 게 있고요. 충돌 안전성에서 이쪽인데 보행자 안정은 이쪽이 더 높다. 핸들께 더 높다라고 나왔고 사고 예방 안정에 대해서 이쪽이 훨씬 높게 나왔죠. 내부적인 장치나 이런 면에서 테슬라가 조금 더 아쉬운 점을 보여줬습니다. 뉴질랜드 전기차 등급제에 대해서 1등급, 5등급 표시함으로써 안전적으로 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들 표시라벨 지금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 연료 효율에 대해서 이제 가솔린 자동차 1등급부터 5등까지 했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전기차는 안전 정도 전기차 등급제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자, 중국의 우주 개발인데 이 중국이라는 데서 쭉 나가다 보면 2002 화성 탐사까지 해서 우주정거장을 가장 최종 완성까지 했으면서 어떤 우주정거장이 가장 먼저 활용될 때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인공위성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소형위성 많이 쓸 건 한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소형위성들이 많이 쓰게 되면 내부적인 정보나 얻게 되나 뭐 이득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사용 기한이 지나게 되면 버려지게 되니까 우주 쓰레기들이 양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뭐 공유한 공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그 CSNG 통해서 중국위성 네트워크가 지금 소개되는 인공위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간 쪽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손잡고 빨리 이제 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버추얼 프로덕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디즈니가 한 버추얼 프로덕션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많이 뜨고 있는 게 실제 이제 어떤 가상 이미지와 실제 촬영 이미지를 함께 결합해서 하는 것들이 버추얼 프로덕션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 버추얼 프로덕션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OTT가 만들어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컨텐츠 수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고 사람의 모습과 어떤 버추얼 장면이 함께 보여서 이렇게 되는 거고 과거에도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유연하게 잘 만들죠. 자, 윈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영국과 북아일랜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용합니다. 이하고 브렉시트 후속 협의안에서 지금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어떤 검역 통관이나 어떤 아일랜드에 대해서 부하 지수나 관세에 대해서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녹색줄, 빨간줄로 구분하고 녹색줄 검역 통관 문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보조금이나 부하 지수 낮추겠다. 그래서 둘간의 연합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탐나는 점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10% 빠져나오는 게 보이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저도 이제 이북을 하나 구입하는데 이북 캐시를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 근데 그 캐시를 또 문화상품권 살 수 있대. 문화상품권 하니까 뭐 5% 더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이북을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디스카운팅을 하고 할 수 있는 뭐 징검다리 소비가 이런 거예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절약 방법.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게 맞나? 라고 하겠지만은 결국 지금 굉장히 빡빡해진 생활상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 때 약을 구매하러 이제 서울에 약을 구매하러 갔을 때도 약 이제 영양제 같은 것들 살 때도 서울산업화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하게 되니까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확인하죠. 신라시대 승려 해초가 쓴 여행기의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해초 하게 되면 왕, 오처춘, 구척. 보통 일반적으로 읽을 때 첫 글자에서 이제 조금 운을 띄어요. 그래서 이게 주제에 남겨 있고 읽을 때 띕니다. 그래서 찬, 기파란가라든지 헌, 화가. 이렇게 해서 앞에 이때 책들 읽을 때 앞에 있는 글자를 따로 이제 띄엄을 줍니다. 왕호천추국전 굉장히 유명하고 인도 중앙아시아 아랍 등 갔다 오게 되면서 어떤 최초의 이제 기행문에 대한 이야기로 유명하죠. 나머지 책들도 유명합니다만, 예, 그래서 해초의 제목 지금 물어봤고요. 대승기실론소라든지 뭐 지금 화엄경이라든지 대승기실론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효대사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있었던 얘기고 열하일기 박지원에 대한 얘기, 황엄경 의상에 대한 이야기 다 있습니다. 윤동주의 참여력에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소재로 알맞은 것은 전원리세에서 이런 문제 참 잘 낸 것 같습니다. 이 참여력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게 다큐멘에서 이렇게 본 이제 거울의 모습에서 봤을 때 뭔가 이제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하게 되면서 여기서 되새겨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거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를 참여하고 스스로를 다시 지켜보면 성찰하는 내용이 그 시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참여라는 건 스스로 참여한다, 성찰한다는 의미에서 찾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지금 되돌아본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이 가장 여기에 메타포가 맞을까라고 찾아보면 거울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저서 중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올바른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게 다 정약용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약용 다산이 쓴 책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거 한자를 보시면 알죠. 기를 목자, 다스릴 목자에다가 백성민자를 되는 목민, 심서가 되죠. 그래서 목민관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백성들 다스리는 관리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마음은 무엇인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책도 당연히 유명한 책들이나 목민징서 가장 많이 묻고 있는 거 가장 유명한 저서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실업률이 임금 상승이 없고 실업률이 높으면 임금 상승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 곡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 필립스 곡선의 예상황이나 이 흐름에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반드시 묻게 됩니다. 필립스 같은 경우는 실제 영국에서 이 얘기를 꺼냈었죠. 그렇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보다는 실제로 물가 상승이 오히려 실업률과 관계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걸로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실업률과 임금 상승에 대해서 있는데 최근에는 뭐 물가 연동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쪽으로 해서 수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5번 스페인 출신 화가고 화가 피카소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 않은 화가는 라고 하셨어요. 스페인 출신 화가라고 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피카소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지 않은 화가 시대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보자마자 지금 하는 게 이 피카소의 어떤 입체파와 그 당시 활동의 야수파 그 다음에 정형을 처음 그린 폴 세잔이나 이 비슷한 시기입니다만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진짜 증세시대에 넘어와서 과거에 이제 증세화가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굉장히 오래전에 있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죠.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면 이게 16, 17세기 정도에 갖고 이탈리아에서부터 있어서 북유럽까지 전파됨으로써 인문주의가 시작된 계기가 되게 되고 이후에 있었던 마티스나 마네나 세잔 같은 경우는 이 파블로 피카소와 같이 그 당시에 19세기 화가들에 해당하니까 세계된 차이를 하는데 사실 렘브란트를 너무 유명해서요. 너무 관심이 있으시면 안 돼. 이것도 역시 시사상식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일정형입니다. 6번 1982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최대 영공 조작 사건. 영공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반공주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산정권, 공산주의 지령을 받았다 하면서 하는 불임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에서 이제 불임이라고 해서 이 부산 지역이라는 게 확실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때 민자지력 세력에 대해서 잡으려고 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 부산대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불온 서적을 공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 예, 저도 이제 조사를 불임 사건 말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군대에 가서도 조사를 받았었는데 불온 서적을 읽었다라고 하게 됐는데 저 1학년이라서 모르거든요. 진짜 몰라요. 모르고 이제 누가 어떻게 됐냐는데 그 학생회장 얘기를 해요. 제가 그 형을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조사 받을 때 얘기하니까. 정말 그냥 이제 관련 있고 그 학교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찔러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적 분위기를 만들고 강압적으로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지. 내가 뭐 그런 걸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책에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데요. 제가 왜 책을 읽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제 불임 사건이 이렇게 된 거고요. 이때 잡게 되는 건데 물론 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후에 지금 다닌 케이스긴 합니다만 별로 안 바뀌었어요.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저서형 언플라톤 자신의 운명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나왔죠. 이 사랑에서 아모르 파티에 대한 얘기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된 거고 김연자 씨 노래도 너무 유명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어떤 자신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유명한 이제 문구들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아우노 파티가 시사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네요. 8번 유료 방송 시청자 OTT 등 새로운 방송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유료 방송을 했는데 OTT나 이런 쪽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방송 자체 안 보되는 거.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정규 방송보다도 눌러서 이제 다른 OTT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유선이죠. 이 선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코드 커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 커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실제 이걸 하게 되면서 OTT나 다른 거 많이 보이는데 저희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아이 때문에 많이 틀어놓고 있습니다만 EBS 같은 것들, EBS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틀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걸 알면서 모른 척 해결하지 않는 것을 뜻한 영어. 엄청난 위험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검은 코끼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실제 검은 백조 방한 코끼리 합쳐갖고 이렇게 얘기하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이 지금 충분히 문제가 될 거인지 물론 그냥 손을 놓고 방관하게 되는 방관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죠. 10번 기업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고 수량과 무게 등만을 줄이는 전략을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드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슈링크라는 단어 우리가 그때 시사용어 브리핑에서 다시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지? 예전에 먹었던 과자나 다시 이제 갑자기 찾아보이는 과자 사이즈가 되게 작아진 걸 보여요. 이게 슈링크의 특징이고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이게 하게 되고 예전의 양을 그대로 나오면 홍보 수단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11번 국제박람회 기구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는 이라고 해서 박람회 기구 지금 있는 것이고 이게 프랑스 파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 BI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서 어떤 세계 박람회나 국제 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12번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일 때는 영문약자라고 나왔어요. 우선 탄소라는 것에 대해서 카본이란 게 처음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카본인데 탄소를 포집한다, 모집한다,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캡처에 대한 얘기. 그래서 CC 정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CCS죠. 그 시스템 마지막에 스토리지 저장소 이제 개념으로 있습니다만 자꾸 저장한다 CCS에 대한 이야기. 13번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의 세계의 경기가 같은 의미를 따지 않는 현상. 이 국가와 국가 세계의 경기가 다르다. 그래서 국가 간이 이런데 거기선 다른다. 같이 이제 동조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간에 어떤 일격된 다른 모습의 흐름을 나타나기 때문에 디커플링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동조화가 아닌 탈동조화. 동조효과가 일어나지 반대 동조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죠. 2번입니다. 14번 이산화탄소를 배출량 이상 흡수하는 것을 뜻하는 영어. 이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냐면은 적정한 양에 대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저탄소 정책에서 무탄소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탄소 네거티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마이너스에서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배출량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죠. 완전히 자유배출 이상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탄소 네거티브고 네거티브라는 게 우리가 부정적인 용어인데요. 이 탄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가장 이제 친환경적인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10원 통신장치 일정 시간 내에 오가는 데이터 전송량을 뜻하는 거 아마 이게 많이들 합니다만 지금 뭐 트래픽 초과로 인해서 지금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데이터 전송량에 대해서 이제 교통량이죠. 이러한 전송량에 대해서 마구마구 쏘게 되게 되면 갑자기 만약에 쏠리게 되면 정상한 게 트래픽 초과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접속하게 돼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접수 서류를 받았을 때 이게 마비가 됐었던 게 바로 이 트래픽 초과로 나타났던 현상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서버들도 존재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트래픽을 할 만큼 넓은 서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가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입헌군주제 국가에 해당한 나라가 아닌 것은 입헌군주제라고 한다면은 헌법으로 이제 통치를 하되 군주도 존재하는 거고 이 군주는 어떤 정치적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지금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네덜란드, 덴마크, 태국까지는 전부 다 아직까지 군주들이 존재하게 되고 남아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왕정이 사라진 나라죠. 왕정이 없어지게 되고 이제 나름대로 대통령이 이제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2008년에 그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네팔 옆에는 부탄도 비슷한 케이스로 왕정에 대해서 왕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게 됐죠. 네.
17번 일제강점기 당시 동지 1904년 일왕의 생일날 거사를 일으킨 인물은 나와 있습니다. 일왕에 대해서 이제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봉 들어간 사람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이제 역사 공부할 때 인봉이 같은 상하이 흥코이 공원에서 이제 그 육군 이제 일본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었고 바로 이봉창 열사가 바로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왕에 이제 던졌습니다만 실제 30년 생일날 거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에 대해서 하자면은 일왕의 생일날 이때 그것을 기념하게 새겨있었던 그런 흥커공원에 모여 있었던 군을 잡게 된 게 윤봉길에 대한 얘기. 조선 같은 게 삼균주의라고 그래서 정치의 입장이고 김어모 같은 경우 의열단 이끌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18번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을 뜻하는 영어는 자 스마트폰에 얘기해서 이제 SMS를 이용합니다. 그걸 통해 탈취하는 건 스미싱이라고 부르죠. 비슷한 사이트를 통해서 낚시를 한다는 피싱이라고 하고요. 한때 이제 많이 나왔던 영어들 실제로 많이 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영어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적 저하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막다 보니까 여기서 더 하고 싶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바로 뭐냐면 이게 로마 황제 중에 칼리귤라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칼리귤라에서 이게 어떻게 영화 자체가 너무나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많이 보게 된 거죠. 영화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하도 막다 보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어떤 입소문 마케팅, 버즈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노이즈 마케팅이기도 하죠. 나쁘다라는 것이 사람들 퍼지면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칼리귤라 효과가 전형적인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20번 대상의 한 가지 드러든 특징인 대상을 평가한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 한 가지 면에 대해서 전체를 있게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현상 때문에 그냥 다른 것들까지 다 있어 보이게 되는 효과. 헤일로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게 헤일로 이펙트 그러니까 후광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으면 다른 것까지도 전부 다 있어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죠. 21번 독특한 코스염으로 유명한 초현실주의학과. 초현실주의하게 되면은 뭐 유명한 화가 하기는 달리가 바로 나왔는데 이 살바도르 달리의 수행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형태 자체가 이렇게 꽂혀 있는 올라가게 됐고 이 초현실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이것까지 거부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막 시간이 녹아서 흘러가는 막 그런 모습 우리의 현실 속으로는 보기 힘든 이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살바도르 달리에 대한 이야기죠. 부동산 산업, 빅데이터 분석 등 하이테크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어렵지 않죠? 부동산과 지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이라는 거 프롭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핀테크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 프롭테크도 하나의 특징이죠. 많이 나타납니다. 자, 환자의 부정적 감정이나 기대가 의학적 치료 효과를 나타나지 않게 하는 현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라고 노시보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긍정적인 것에 이게 치료에는 플라시보니까 상대적 개념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기억하시고 상처를 입을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반대로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죠. 일정 기간 지나면 범죄율이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해서 지게 되면 사라지는 거고 실제 저번 때 많이 다뤘던 일몰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 이제 각계각층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거 나와 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다뤄봤고요. 우리 시사상식에 대해서 뒤에 있는 것들 나머지 저희가 준비한 것들도 한번 반드시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식할 거는 과거 시사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연합뉴스나 기타를 봤을 때 많이 등장했죠. 시사적인 형뿐만 아니라 과거 상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